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최근 강남 일대에 중대형 면적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 지난 2017년 이후 똘똘한 한 채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던 정책들이 하나둘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양대 축인 종부세와 양도세 등 이 세제 개편은 물론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대표되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미리 대응하시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요즘 날이 상당히 좀 많이 풀리면서 전국에서 부동산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또 찾아오시고 상담 의뢰 또한도 역시 많이 하십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만큼 좀 부동산 투자하기가 자산 관리가 하기가 어려울 때가 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을 때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 생각대로만 투자하고 자산 관리를 하시기보다 정보를 믿어라. 정보를 보고서 올바른 지역에 올바른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만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언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들을 위한 맞춤 정보 전략을 오늘 또한도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저와 함께 즐겁게 부동산 공부 같이 하시면서 행복한 여행을 오늘 같이 끌어드릴 테니까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그래도 좀 투자를 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하시는 거 살펴보다 보면 좀 약간 비슷한 투자의 실수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정현우 전문가님이 부동산 투자 시 흔히 하는 실수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고 자산 관리를 하시다 보면 항상 마주하게 되시는 게 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실수만 내가 줄여도 실패할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성공할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흔히 다들 하시는 이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실수를 좀 공부를 하고 좀 인지를 하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그런 부분에서 내 앞길은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짚으면서 시청자님들이 실수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선입견, 착각에서 벗어나서 투자를 조금은 더 즐기면서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부동산이 막 고점이다, 저점이다. 그래서 마치 어떤 복권 당첨 번호를 맞추듯이
막 맞추려 그래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 및 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시점은 상당히 높았고요. 어떤 시점은 쭉쭉쭉쭉 빠졌고 왔다 갔다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유지고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 상승률 막 공부하고 막 숫자 계산하고 막 하면서 아, 지금은 막 고점인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막 저점인 것 같은데 엄청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막 숫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숫자 공부를 하면 뭐 어딜 가야 돼요? 수학학과를 가야죠. 왜 부동산을 하냐고. 그래서 숫자도 당연히 일부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걸 예언하듯이 고점이다 저점이다 남발하시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 현 시점에서 표정이 막 안 좋고 막 어려운 부류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부류. 자, 부동산을 안 산 사람, 왠지 떨어질 것 같고, 왠지 또 하우스 푸어 될 것 같고, 왠지 위기가 올 것 같고, 왠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뭐든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을 크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핏 안 좋은 정보를 듣고 얼핏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아무리 많이 와도 안 좋은 경험을 먼저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사고 안 하고 막 계속 아끼신 분들은 투자가 너무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분들은 시원하게 이 세금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시원하게 매도를 막 하신 분들이 있어. 이 두 부류는 철저하게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안 샀을까?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막 미루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 꽈서 생각해. 그러면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각, 실수.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고점 저점을 맞춘다? 아니 신이 와도 못 맞춘다고 하는 그 고점 저점을 혼자 공부해서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어려운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지금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님들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탈피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과거에 80년대 90년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였는데 결국은 30년 40년 동안 쭉 누적 그래프를 보니까 이 부동산이 결국은 우상향으로서 쭉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기는 언제입니까? 절대적으로 200만 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잘 이루어지고 마감이 된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구나. 왜? 그 200만 원 공급이 전국적으로 되었을 그 당시 80년대 시절에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그 시대 외에는 크게 막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왠지 위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왠지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히신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강남 부동산을 제대로 한번 잡았던 적은 200만 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수도권에 이루어졌을 그때만 이 강남 부동산이 잠잠했었구나. 그러면서 타 지역 또한도 역시 투기가 안 됐었구나. 이것만 전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동산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유를 반드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알아야 될 건 조금 전에 뭐 왔다 갔다 이상한 그래프. 이거는 부동산 공부를 짧게 한 사람, 단기간에 한 사람, 모른단 말이야.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이거 알아서 그래프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플레이션 속에서 부동산은 꾸준하게 성장을 했구나.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함부로 고점이다 저점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 저점은 중요하지만 그걸 맞출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실수에서 시청자님들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 곳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곳. 그래서 서울 분들이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서울 사람인데 분명히 나는 태생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지금 계속 어디로 쫓겨나고 있어요? 경기도로 쫓겨나고 있다고. 경기도로 쫓겨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안 샀어, 서울을. 두 번째, 막 팔았어, 세금 낸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내가 부동산이 없다면 다시 나갔다면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을 원하신다면. 근데 이미 서울은 많이 올라버리고 내 자금으로는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서울로 다시 재진입하기 위해선 수원이 요즘 발달하고 있으니까 수원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자금에서 지금 수원이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담을 딱 와서 그대로 들으시면 참 좋은데 전 수원 모르는데요. 그럼 어디 하겠다고? 서울은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서울은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 그냥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거야. 두 번째, 수원도 괜찮고 지금 평택도 괜찮습니다. 서울에 재진입하기 위해선 우리가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계단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이 있는데 서울에 진입하려면 이제 6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단에서 한 번에 6단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가 꽝인 거야. 자산도 꽝인 거야. 왜? 시작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빨리 1단에서 2단으로 올라가야 내가 다리를 찢어서라도 좀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 방을 노리신다는 겁니다. 한 방. 그 한 방에 기대는 세월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정부 정책을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건 뭐냐? 내 돈에 맞는 곳을 찍어서 모르는 정보를 얻어서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이 너무 올랐어요. 수원이. 그럼 수원 밑에 동탄, 화성도 있고 오산도 있고 막 평택도 있잖아. 수원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갑자기 막 사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오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시려면 내가 지금 뜨는 지역을 통해서 발판 삼아서 올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에 맞춰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거에 맞춰서 맞춤으로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충청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종을 했는데 내가 그때 세종을 왜 안 했을까? 그럼 세종을 가고 싶어. 그럼 세종이 비싸다. 그럼 청주에서 발판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대전을 가고 싶어. 그럼 대전에서 이렇게 한 번에 대전에 뭐 둔산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요즘 도룡동에 막 신세계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한 번에 되냐고. 떨어지길 기다리실 게 아니라 돈에 맞는 거를 내가 지역을 찾아내서 발판 삼아서 자산을 늘리는 방향. 그래서 착각, 실수 또 버려야 될 거 뭐예요? 내가 아는 것만 했다간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부류는 딱 하나야. 그 동네 부동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 관심 가졌다간 큰일이 난다. 그래서 6년 동안 투자 못하고 막 팔고 함부로 판단하신 분들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리는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아파트나 빌라 사면 막 부자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근데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건 아파트도 구축, 빌라도 구축. 이걸 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정쩡한 부동산을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구축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80년대 물건. 그리고 이슈가 되고 될 게 90년대
초반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반 물건.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거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지인도 보면 요즘 전세금을 막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얘기해드리지만 뭐 임차권이라는 이런 설정, 뭐 전입신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분이 좀 뭐 자금 관리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막 경매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경매에. 그럼 내 자산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다 해놔야 된다. 무조건.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건데 어쨌든 현 상태에서 어설프게 우리가 빌라 새 거 좋죠. 아파트 새 거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싸단 말이야. 그럼 미래 가치를 산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부실 거. 앞으로 가능성이 큰 걸 사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아파트든 빌라든 뭐 무너져 가는 거. 무너져 가는 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건축 연도를 딱 봤을 때 80년대, 90년대 초가 특히 7, 80년대는 뭡니까? 빌라를 하더라도 막 빨간 벽돌 있죠. 막 엄청 빨간 거 벽돌로 쌓은 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도 핫해진 게 그런 빨간 벽돌 무너져 가는 거 막 판자촌 막 이런 것들 많으니까. 그래서 강남도 뭐 구룡마을 뭐 그리고 뭐 중계동 뭐 상계 요 라인도 뭐 백사마을 뭐 홍은 뭐 여기 뭐 연신내 뭐 요 라인에 뭐 개미마을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어쨌든 무너져 가네 구축이네 옛날 거네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하셔서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신 분들이 참 잘 되신 분이 많고 더불어서 또 반대로 해서 했는데 좀 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건 아파트 빌라라 하더라도 우리는 뭘 관심 가져라? 구축이시면 우리가 미래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다. 단순하게 어설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더라도 뭘 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찝어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고전저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빌라를 하더라도 구축이시면 좋고 그래서 포인트는 정확히 좋은 위치를 판단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근데 지도를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지도를 잘 쓰는 사람하고 상의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다음은 뭐예요? 개발은 하는데 개발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지도로 확인해. 그리고 개발 단계 확인해. 그러면서 정확한 호재 분석, 주변에 어떠어떠한 거래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맞다 보니까 해도 괜찮겠네. 이런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 하시고 이상한 거 하고 저쪽 가고 분명히 여기 개발하면 주변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를 간다고. 자, 여기 개발하면 이 주변 가야지. 왜 여기 가요? 아니 여기 개발하면 여기 가야 되는데 왜 여길 가냐고요. 단순한 거예요. 그건 지도로만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고 단계도 분석하고 그런 현황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해야지 뭐 틈마다 맨날 뭐 지인 시청자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될 때니까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실수는 더 이상 그만하시고 착각에서 벗어나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에 멋지게 하셔서 스스로의 노후 부장과 자녀분의 미래를 열어드리는 그런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가 우리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1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정보들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세미나 시간 통해서 이제 전국의 어떤 부동산 자산이든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까지 해서 어떤 것은 보유하셔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파시거나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뜨는 지역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방위적인 분야를 아울러서 자산 관리와 투자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좀 찝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이런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날에 대한 고민이 적어도 지금 일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그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의 노후와 자녀분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전부 다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내비게이션이 돼 정현훈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직접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한테 문자로 혹은 전화로 상담 문의 남겨주실 때는 지금 투자하고 싶은 그런 곳에 지역명, 매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한 상담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예.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그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전망 같은 것도 물어보고 세금 문제도 알아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역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지금 사는 데는 김해시 구산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고, 예. 네. 사고자 하는 데는 부산의 만덕 2동 삼성아파트. 그게 33년 차인데 재건축 전망이 있나 없나 그것도 알아보려고 예. 자 오늘 지금 고민이 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 예, 예. 지금 살고 계신 게 김해 주공, 제가 주소를 정확하게 못 들었어가지고요. 예, 김해시 구산동 4229번지 구산 3주공 아파트. 부산 3주공 아파트. 예, 거길 매도하고 네. 부산에 만덕 2동 삼성 아파트 재건축 전망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갈아타 볼까 했어요. 부산 만덕 2동의 삼성 아파트요. 예, 예. 네. 자, 일단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정리를 하고 여기 재건축 이슈가 있다고 하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인 것 같은데 자, 예. 여기로 조금 갈아타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요 재건축 이슈도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지금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시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기다리셨어요? 예, 예. 기다리신 만큼 잘해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가까운 곳에 지금 구산 주공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럼 바로 앞에 연지공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요거를 이제 구산주공 라인을 파시고 이제 이동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럼 뭔가 뭐 직장 때문에 그러신 건지 다른 예, 일 직장 때문에 그러신 때문에. 건지 예, 궁금하네요. 직장 때문에 예. 직장이요? 예, 예.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지어드리게 되면 예. 여기 김해에서 예. 부산 요 북구 만덕동이잖아요. 예. 그쪽으로 옮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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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왜 그런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일단 전국에 이제 주공이라든가 시형이 많은데 80년대 주공이 있고 90년대 주공이 있고 2000년대 주공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주공입니다. 예, 15년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슈를 받는 부분에서 예. 좋지는 못해요, 시청자님. 예. 그래도 살기는 참 좋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는 부분에선 예. 아, 연식이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재건축 이슈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옮기시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분명 김해가 뭐 연지공원 뭐 이렇게 철도 해가지고 박물관역 해서 막 생겨서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고심을 하시고 뭐 선택을 하시고 생각하신 건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덕역 바로 앞에 삼성이 예.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89년식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89년식이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또한도 역시 이런 재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예. 상황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예.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근처에 삼성 옆에 보면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근처를 보시게 되면 요 밑에도 지금 만덕 이동 라인이 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도 한 3구역 정도로 나눠서 개발을 또 하고자 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기본 70% 정도 여기 다 올라온 상태예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역 바로 앞에 있는 삼성이 좋을까요? 뒤가 좋을까요? 삼성이 더 안 좋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청자님,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김해에 계속 있으시는 것보단 옮기시는 쪽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런데 예. 만덕 일동에 연립을 임대 중에 있거든요. 아, 임대 중에 있으세요? 예. 그런데 그 공시가가 1억 미만이라서 그건 상관없습니까? 양도세에. 아, 양도세적인 부분. 예. 시청자님 그거 이제 취득 시점이라든가 제가 따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님. 예. 우선은 좀 적극적으로 옮기시는 게 좋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북구가 이거 조정 라인 부분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한번 깊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고 예. 우선 다른 건 다 둘째친다 하더라도 옮기시는 거에 대해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해드리고 싶다. 이 아, 점을 좀 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많고 많은 것 중에 잘 찍으셨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깊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사를 갈까, 옮겨볼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이사 한번 가볼까, 예? 자, 지금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부산 서구 암남동 네, 고려빌라라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아, 정확한 집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산시 서구 네. 암남동 350-1번지 송도 고려빌라. 네, 송도 고려빌라. 자, 네. 지금 실제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공실로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또 부산이네요. 네. 자, 지금 송도 고려빌라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뭔가 시청자님 빌라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고려빌라. 예, 고려빌라. 네. 뭔가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공실이시지만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빌라가 여기 상업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청자님. 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업시가 이렇게 멋지게 의기투합이 잘 되게 되면 뭐 큰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뭐 이런 호텔이 모텔이 이런 게 많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오피스텔도 뭐 신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현 상태로만 봤을 때는 당장 뭔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선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요 앞에 보면 송남시장 아시죠? 네. 여기 자주 좀 가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니까 어떠세요 여기? 너무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여기가 되게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곳인데 우리나라의 1호 공설 해수욕장이 어딘지 아세요? 송도 해수욕장. 어떻게 맞히셨지? 그래서 역사가 좀 깊은 곳이고 지금 좋은 거는 이 편한 세상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년 뒤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산 지역에 있어서 뭐 지주택 이런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롤 모델이고 이 암남 1구역이 어쨌든 잘 진행이 돼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요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선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차피 사업성도 없고 어려움이 계속 질적될 거라고 한다면 이 편한 세상이 여기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시청자님? 지금 착공이 들어와서 네. 한 3년 정도는 예. 좀 시간 지나면 완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물. 네. 뭐든지 고인물로서 있게 되면 동네가 막 어려운데 이렇게 세물, 타지에서 사람들이 새로 오시게 되면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이라는 건 개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더 개발 속도를 좀 압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이거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5년도고요. 증여를 받으셨구나. 네, 평생 엄마가 살다 가신 곳이거든요. 아, 그런 좀 집안 사정까지 있으시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뭐 빠르면 내년에라도 좀 좋은 소식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한테 따로 한번 연락드려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주변에 좀 등기부 바뀐 거라든가 어디가 뭘 어떤 상업지를 샀고라든가 시세라든가 그런 것들만 제가 좀 더 자세히 시청자님한테 따로 얘기를 해드리면 시청자님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가고 역사 깊고 이래저래 한 지역들이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봤을 때 포인트가 현 상태에서 해운대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광안리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 부동산 바람이라든가 즐거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좋은 위치들이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지금 건너편에 영도 아시죠? 네. 예. 원래 부산 분이세요? 네. 예. 부산에서. 그렇게 낙후된 영도 또한도 역시 재개발들이 지금 잘 진행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아세요? 영도 좀 재개발 진행되는 거 소식? 아, 간접적으로 방송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봤거든요.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산에 뭐 상담을 이제 제가 세미나를 가서 뭐 받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뭐 감천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그래도 좀 보유를 그때 조언을 해드렸던 분들이 좀 잘 되신 소식들을 제가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한번 내년쯤에 일단 기본적인 주변 거래라든가 등기 상황 제가 한번 따로 정보를 드리겠고 내년쯤에는 또 좋은 일이 시청자님한테 좋은 매입자분이 좀 연락이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짧으면 1년 뭐 길어봐야 뭐 2년 정도 시간 동안 안에서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소유하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상담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왠지 목소리가 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정현우 전문가님이 기운 팍팍 불어 넣어 주시네요. 자, 뭐 짧아도 1년 정도, 내년 정도까지 좀 바라보시고 좀 기분 좋게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이천시 장호읍 이황리에 있는 토지인데요. 네, 토지요. 네네. 지금은 과수원입니다. 네, 자, 잠시만요. 집원이 어떻게 될까요? 451-1입니다. 네, 자, 이황 지금 12451-1. 네, 자, 지금 과수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네. 이 일대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네, 이 지역의 향후 집가 전망하고 장원 지역에 무슨 개발 호재나 이런 게 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토지 자체도 궁금하고 지금 좀 더 네. 넓게 봐서 장호원읍의 개발 호재도 궁금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천도 또 여기도 또 지금 SK라든지 기업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분 이 토지 자체의 향후 전망도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장호원읍의 개발 호재도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보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엄청 멋지십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 자, 보시면 시청자님 이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천이 이제 상당히 넓은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경강선 라인의 호재 때문에 이천에서 이제 북쪽이라든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주시청 있는 부근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철도 혜택을 받은 이천 같은 경우는 북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시청자님. 그럼 우리 시청자님 물건 같은 경우는 이천 전체 중에서 북쪽에 있으신 것 같아요? 남쪽에 있으신 것 같아요? 남쪽입니다. 예, 남쪽이시다 보니까 뭐 어디가 오르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살짝 소외감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토지를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장원이라든가 이천에 있는 호재는 다른 부분보다 좀 요걸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처에 감곡, 장원역 생겼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간암역도 생겼고 그래서 요걸 타면 이제 부발역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천에서도 요 동, 남쪽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소외돼 있었던 지역인데 이런 철도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가 상승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자님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요 위치에 있으신데 북쪽에는 간암역, 남쪽에는 감곡, 이런 장원역에서 중부 내력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 호재들과 주변의 교통이 좋아지면서 전원주택도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좋고 산 좋은 곳에 교통까지 좋아지니까 좀 집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집가가 상승한 부분이 좀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시청자님? 뭐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없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올라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올랐어야 되는데 불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투자하신 지가 좀 기간이 좀 짧으신지 좀 기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 15년 됩니다. 그러셨구나. 그 정도 되셨으면 값은 제가 좀 꽤 올랐을 걸로 좀 사료가 되고 문제는 최근 5년 이내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부동산을 좀 깊이 있게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뜬 소문으로 간암역 생기니까 좋다. 감곡 장원 생기니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 주변이 역세권이 개발이 돼야지 오르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북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인 얘기 듣고 남 얘기 듣고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찾아다가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미리 복도 있으시고 선경지명이 있으셔서 요 주변에 좀 미리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더 큰 차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 5년 있으셔야 돼요, 시청자님. 네. 만족할 만한 차익을 얻으시려면. 근데 이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한 번쯤 갈아타기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보유하시는 건 시청자님한테 이득이시고 갈아타시는 것도 시청자님한테 이득이시다. 근데 중요한 건 시청자님이 이 정도 기간을 5년 정도 바라보실 거냐. 근데 나는 충분히 자산을 좀 키워놨으니까 갈아타실 거냐. 어떤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십니까? 글쎄요. 글쎄. 여유가 좀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제가 이제 존중을 해드리는데 일단 우리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분,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역생긴다 해서 막 따라갔다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적어도 역세권 개발이 확정이 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은 부분이니까 일단 시청자님 모든 좋은 선택이시니까 일단 보유하신 거 축하드리고 동네가 일부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대로 여기도 상당히 값이 꽤 나가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목소리가 또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두 갈래로 좀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만큼이나 멋진 투자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를 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기본 5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또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 청라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네.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네, 자 그럼 주소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인천 서구 청라 한내로 네. 100번 길이요. 자 정확한 주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인천 서구 청라 한내로 네. 100번 길. 목소리가 옥구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방송에 좀 없잖아. 좀 부끄러우실 텐데 용기 내서 연락 잘 주셨고요. 네네. 일단 오피스텔을 여기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좋아서 사신 거예요? 누가 싸다고 하니까 사신 거예요?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구입을 아는 했는데요. 사람이. 예. 네. 그 아시는 분은 부자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인이 추천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예, 보통 이제 지인분들이 권하는 거는 막 엄청나게 좋다기보다 싸니까 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단 보면 지금 일단 청라의 좋은 호재는 뭐 7호선 연장 호재 참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시청자님. 아세요? 네.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어설프게 들어가면 나오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도 다행인 건 7호선 호재가 어쨌든 열리다 보니까 청라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청라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는 어느 정도 좀 건재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 청라냐 송도냐 했을 때는 송도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송도가 좀 주춤해요. 전반적인 경기 상황 부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청라도 좀 주춤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일단 송도가 좀 더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 가운데서 시청자님이 보셔야 될 안목은 뭐냐면 좋은 호재가 7호선이 있지만 네.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 투자한 자산이 팍팍팍팍 오르는 건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항상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우리는 뭘 관심 가져야 되냐면 큰
대단지 오피스텔이나 네. 큰 브랜드 있죠? 고급 브랜드가 좀 들어가는 건설사 네네. 중에서 이름 큰 건설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이 좀 합이 맞은 곳을 들어가시는 게 좀 좋아요. 물론 그런 곳들은 좀 값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일 때마다 뭐 3,000 어디하고 3,000 어디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이 3년, 5년 지나시게 되면 나중에 좀 후회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으세요, 시청자님. 네. 오피스텔은 철저하게 달달이 내가 30만 원 받겠습니다. 50만 원 받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좀 맞거든요. 이 마음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해서 좀 돈을 한 5천, 1억 남길 생각으로 하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분양 받아가지고, 네. 그 지하철역이랑 그 옆에 CC타워 들어선다고 예. 얘기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옵션 붙여서 좀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 게 작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요거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가격이라든가 주변 상황이라든가 돌아가는 걸 따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도 이 점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걸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 서구 오피스텔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 좀 시간이 참 모자라서 상담 더 못 해드리는 게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현은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 마련돼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고민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